어머님, 이제 지우가 커서 제가 돌볼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며 키운 손주. 3억 원. 제가 양육비로 준 돈.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저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집 앞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어머니한테 3억 받았으니 이제 됐지? 5년 동안 공짜 베이비시터였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4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5년간 손주를 키우며 빼앗긴 것들과 그것을 되찾은 인연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4. 저는 40년 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죠. 1983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철수와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였습니다. 1985년 아들 동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동훈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동훈이는 2010년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2015년 동훈이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박소희는 겉보기엔 예쁘고 상냥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저 요리는 못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는 자주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회사 일이 바빠서요. 며느리는 외국계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연봉도 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 3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손주 김지우가 태어난 겁니다. 작고 보드라운 아기, 제 첫 손주. 저는 병원에 달려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지우. 눈물이 났습니다. 출산 후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가 3개월 후에 복직해야 해서요. 지우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어려서 어머님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당시 저는 60세였고 교사 일은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5년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 6개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며느리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며느리 집까지 버스로 40분. 지우를 돌보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웠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는 밤 9시까지 하루 14시간. 주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쉬어야 다음 주를 버티거든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5년 동안 힘들지 않았냐고요?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너무 예뻤습니다. 할미, 지우가 처음으로 저를 부른 날 저는 울었습니다. 그래, 할미야, 우리 지우. 지우는
제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양육비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양육비? 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50만 원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손주를 위한 거라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달 50만 원씩 5년간 총 3억 원을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 30년 모은 돈. 남편은 알았을까요? 여보, 며느리한테 돈 보내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나아. 아들 부부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 저는 비밀로 했습니다. 2020년 남편이 은퇴했습니다. 67세였습니다. 아, 이제 집에서 쉬어야지. 남편은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TV 보고, 낮잠 자고, 친구들 만나고, 여보, 당신도 나 좀 도와줘요. 지우 돌보는 거. 나는 싫어. 손주는 할머니가 보는 거야.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해. 나는 평생 일했으니까 쉴 거야.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버텼습니다. 2023년 11월, 지우가 5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지우가 커서 제가 돌볼게요. 정말?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머님도 이제 좀 쉬세요. 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좀 쉴 수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가끔 지우 보러 가도 되지? 그건 자주는 힘들 것 같아요. 왜? 지우가 할머니 보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엄마랑 할머니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하지만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2023년 12월, 저는 지우가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희야, 오늘 지우 보러 가도 될까? 어머님, 오늘은 안 돼요. 지우가 감기 걸려서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약속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화했지만 꼭 거절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직접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어머니. 어머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지우 보러 왔지. 아, 오늘은 좀 지우가 낮잠 자고 있어서요. 그럼 잠깐만이라도.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4년 1월, 지우가 생일이었습니다. 5살, 돌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동훈아, 지우 생일 파티 언제야? 어머니, 그게 왜? 뭔데? 소희가 가족만 하자고 해서요. 가족? 나도 가족이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소희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도 손주 생일인데, 어머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동훈아, 너, 어머니,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 손주 생일에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저를 지우한테 못 가게 해요. 그냥 좀 참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5년 동안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요? 며느리도 힘들었겠지. 내가 이해해줘. 당신은 왜 항상 내 편이 아니에요? 아이고, 시끄러워. 아들, 부부 사이만 틀어지면 안 되잖아. 남편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날, 저는 며느리 집 앞에 있었습니다. 지우가 유치원에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싶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을 잡고, 엄마, 오늘 뭐 먹어요? 치킨 먹을까? 와, 좋아. 지우가 웃었습니다. 저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나는 그냥 지우가 보고 싶어서.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우 혼란스러워해요. 잠깐만이라도. 안 됩니다. 가세요. 며느리가 지우를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지우야. 저는 소리쳤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집 앞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고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지우 보러 온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어? 못 오게 했지. 이제 필요 없잖아. 그렇긴 하지. 어머니한테 3억이나 받았으니까. 그러게. 그 돈으로 주식이랑 부동산 샀어. 다 내 명의로. 잘했어. 어머니는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양육비로 쓴 줄 알아. 둘이 웃었습니다. 5년 동안 공짜 베이비시터였네. 우리 운 좋았어. 그러게. 이제 지우도 컸으니까 어머니는 필요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년, 제가 바친 5년이 공짜 베이비시터였다고. 3억,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며느리 명의 주식과 부동산이 되었다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돌려받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양육비, 반환 소송. 여러 사례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양육비로 준 돈, 사기로 받은 경우 반환 가능.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시죠?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년간 손주를 키운 것, 3억을 양육비로 준 것, 며느리가 그 돈을 자기 명의로 투자한 것, 이제 손주 출입까지 금지당한 것.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요? 네. 5년간 손주를 키웠다는 증거, 3억을 보냈다는 증거.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육아일기예요. 5년 동안 매일 썼어요. 변호사가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2018년 6월 1일. 오늘 지우가 처음으로 웃었다. 너무 예쁘다. 2018년 7월 15일. 지우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걱정된다. 2019년 3월 2일. 오늘 며느리에게 양육비 50만 원 보냈다. 5년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입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송금, 내역도 있으세요? 네. 통장에 다 있어요. 저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달 50만 원씩 며느리 계좌로 이체한 기록 완벽합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도 확보할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지우를 300번 넘게 병원에 데려갔어요. 기록 다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소송 가능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12년 정도요. 그렇게 오래요? 완벽하게 이기려면요. 참으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5년 버텼는데 2년 못 버티겠어요? 저는 그날부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4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육비 반환 청구 3억 원,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 손주 면접 교섭권 월 2회. 소장이 며느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짓이세요? 무슨 짓? 내 돈 돌려받는 거지. 양육비는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양육비로 쓰라고 준 건데 당신 명의로 주식 산 거 알아. 그건 3억 다 돌려받을 거야. 어머님, 이러시면 지우 못 봐요. 그래, 어차피 지금도 못 보잖아. 돈이나 받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동훈아, 나는 내 어머니야. 그런데 너는 아내 편만 들었어.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너무해. 5년 동안 지우 키우고 3억 주고 이제 쫓겨났는데 어머니, 소희도 힘들었어요.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매일 14시간씩 5년 동안. 어머니, 동훈아, 나는 내 편이었어. 근데 너는 내 편이 아니었어. 이제 법대로 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2년간 저는 소송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제 삶도 되찾았습니다. 20년 만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응. 정말 오래됐다. 왜 이렇게 안 보였어? 손주 키우느라. 손주? 내가? 응. 5년 동안. 근데 이제 그만뒀어. 잘했다. 손주는 엄마 아빠가 키워야지. 친구들과 여행도 갔습니다. 부산, 제주도, 경주.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서예 학원에 다녔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네. 순자 씨, 재능이 있으세요. 요가도 배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좋아졌습니다. 남편도 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아들한테 소송을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녹음한 걸 들려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 저 자식들이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소송하는지. 미안해. 내가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남편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2026년 2월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가정법원. 법정에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저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5년간 손주를 전담 양육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첫째, 육아일기입니다. 5년치 1825일 분량입니다. 노트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판사가 펼쳐봤습니다. 둘째, 병원 동행 기록입니다. 5년간 총 312회 동행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양육비, 송금, 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50만 원씩 총 3억 원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을 양육비로 쓰지 않고 본인 명의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며느리의 주식, 계좌와 부동산 등기부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고들의 대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니한테 3억 받았으니 이제 됐지? 5년 동안 공짜 베이비시터였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양육비로 준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자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3억 원 전액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자발적으로 손주를 돌본 것입니다. 자발적?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청했고 원고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자발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며느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육아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앉으십시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본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전액을 반환하십시오. 추가로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을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원고의 손주 면접 교섭권을 인정합니다. 월 2회, 각 4시간씩, 총 4억 원 지급 판결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재판 후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어요. 4억은 저희한테 그런 돈이 없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주식 팔든 부동산 팔든. 어머님, 제발. 며느리, 당신은 나를 공짜 베이비시터라고 했어요. 그 말 잊지 않을 거예요. 아들도 왔습니다. 어머니, 동훈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제 남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5년 동안 너는 아내 편만 들었어. 어머니 편은 한 번도 안 들었어. 죄송해요. 사과 필요 없어. 4억 빨리 갚아.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고마워요. 내가 미안해. 진작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아줘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2027년 10월, 저는 지금 인천 연수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며느리는 3억을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서 갚았습니다. 추가 1억은 분할 상환 중입니다. 손주 지우는 월 2회 만납니다. 처음 몇 달은 만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주 안 만납니다. 변호사님, 면접 교섭권 포기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포기할게요. 왜요? 억지로 만나는 게 서로 불편해서요. 지우도, 저도. 사실, 지우는 이제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5살 때 헤어졌으니까요. 7살인 지금, 지우에게 저는 낯선 할머니일 뿐입니다. 처음엔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요즘 저는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오전에는 서예를 합니다. 점심에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남편과 여행을 갑니다. 지난달에는 경주에, 이번 달에는 여수에 갔습니다. 4억 중 1억은 여행 자금으로 썼고, 3억은 저축했습니다.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소송을 안 했다면 저는 돈도 못 받고 손주도 못 보고 그저 억울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손주보다 제 인생이 먼저라는 것. 며느리가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님, 지우가 보고 싶어 해요. 거짓말입니다. 지우는 저를 모릅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관계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여러분, 혹시 손주 육아로 힘드신가요? 며느리나 아들에게 이용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소중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세요. 손주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더 소중합니다. 저처럼 김순자, 64, 5년 빼앗겼지만 2년 만에 되찾고 제 인생을 되찾은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기 삶의 소중함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손주 육아를 떠맡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